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키입니다. 자, 지금 XRP 리플 가져왔고요. 자, 여러분들 6월 24일 오후 17시 0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리플 차트 오늘 한번 보시면요. 자, 비트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1660원대 구간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평선을 보시면 또다시 캔들 위쪽으로 단기, 장기 이평선들이 깔려 있는데, 자, 전 4거래일 동안의 캔들 움직임을 보면 정확히 모여있는 이평선들을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평소보다 조금 긴 그런 음봉이 나왔는데요. 자, 이는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비트코인이 눌리면서 이런 리플 같은 알트 종목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자, 결국에 오늘 짧은 캔들이 나와주면서 말씀드린 1660원 라인이 지켜진 이유도 이런 비트 같은 종목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RSI를 보시면요. 6월 20일자 영상에서 말씀드린 42구간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지금 36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우위인 그런 구간에 더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OBB는 5월 14일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세력이나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없이 오히려 빠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켜지고 있는 1660원 라인이 깨진다면 1600원 라인까지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캔들이 다시 한번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횡보가 나온다면, 자, 위에 몰려있는 단기 이평선들이 캔들 아래쪽으로 수렴해주는 그림, 자,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 이평선들을 확실하게 뚫어주면서 상승하는지까지 이 세 가지 가능성 모두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봐왔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차트의 분석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항상 종목 자체에 붙어 있는 펀더멘탈 내용들과 거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리플 자체에 붙어 있는 펀더멘탈 내용들 짚어드릴 건데요. 자, 제목부터 먼저 보시면, 자, 리플 플러터 웨이브의 32억 달러 투자, 왜 RLUSD가 XRP를 제치고 선택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플이 결제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 아프리카 최대 핀테크 기업 플러터웨이브의 시리즈 E 투자에 32억 달러 밸류로 참여하면서 리플의 자사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XRP 원장 리플 결제망을 34개국 결제 인프라에 심기로 한 겁니다. 자, 플러터웨이브는 이미 10억 건이 넘는 거래, 500억 달러 규모를 처리해온 곳이라서 리플이 단숨에 거래한 리플이 단숨에 거대한 실사용 결제망을 확보한 겁니다. 자, 그동안 느리고 비쌌던 그런 아프리카 국경 간의 송금을 블록체인으로 빠르고 싸게 바꾸겠다라는 그림이고요. 다만 여기서 차트키 시청자분들이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딜에서 실제 결제에 쓰이는 건 지금 XRP 토큰이 아니라 RLUSD라는 점입니다. 지금 큰 기업들은 환율을 정확히 고정해야 마진을 지킬 수가 있는데, 자, 가격이 출렁이는 XRP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안정적인 RLUS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XRP 원장은 빠른 정산을 돕는 기술, 통로 역할만 하고요. 자, 리플 CEO는 XRP가 이 생태계 최강이라면서, 자, 원장 위에 거래가 늘면 결국 XRP 유동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자, 리플 경영진은 지금 XRP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할 그런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씨름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처럼 말씀드린 이런 리플 자체에 붙어 있는 펀더멘탈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자, 거시경제가 흔들리면 리플 같은 알트 종목들은 더 크게 흔들린다는 말인데요. 자,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시적 변동성이 지속이 되어 왔고, 이런 하락 흐름이 계속되는 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의 판단력 자체가 조금 흐려지면서 확실했던 자리도 조금 애매해지고 남들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둔 이런 명확한 기준들과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 이런 거시적 흐름과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리고 차트의 유동성들이 더블 크로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20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트레이더 협회에 참가해서 미리 정보를 받아왔는데요.
자,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언젠가 한번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보와 이런 차트의 유동성을 교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더블 크로스가 형성된 그런 확실한 종목들만 진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자, 이게 저희 트레이딩 팀이 만든 거래량 스캐너입니다. 자,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고래 투자자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데요. 자, 이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자, 5월 26일에 거래량 스캐너에서 처음 포착이 됐고, 자, 1일부터 3일까지도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 자, 26일자에 거래량 이상 진호 포착된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1일부터 3일, 4일까지 연속해서 거래량이 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6월 1일 00시 15분경에 이런 식으로 미리 사인이 나갔고요. 자, 다시 차트 돌아가서 보시면 자, 6월 1일 00시 부근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후로도 꾸준한 상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1차로 810원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최종적으로 익절했고 다음 더블 크로스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애매하신 분들 이 더블 크로스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는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자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더블 크로스와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려는 건데, 그냥 아무 종목이나 다 더블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100% 수익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더블 크로스에 근거해서 진입을 했을 때 승률이 95% 이상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는 전략보다 잃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정확한 기준에 근거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거나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차트키 간단하게 하나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리나 애매한 자리 또는 거시 흐름에 눌려서 대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이런 거시 흐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볼 건데요. 자, 제목부터 먼저 보시면 자, 비트 가격 전망 새 연준 체제에서 왜 고전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시적인 흐름이 한 단계 더 나빠졌다라는 내용인데 자, 어제 비트가 2주 만에 최저인 62K 부근까지 약 3%가량 빠졌습니다. 자, 원인은 신임 워시 의장의 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6월 17일 첫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성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던 그런 표현들을 다 빼고 26년 물가 전망치를 2.7%에서 3.6%로 올린 겁니다. 자, 게다가 그동안 시장이 길잡이로 삼던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했다라는 건데 연준이 미리 알려주던 그런 향후 방향성까지 없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 가능성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고 달러와 금리가 오르면서 비트가 눌린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비트가 증시 금보다 더 크게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란 전쟁 이후 미국 증시는 AI 투자 붐으로 9%가량이 올랐는데 자, 비트는 오히려 1%가 내린 겁니다. 자, 비트가 금리에 민감한 자산이라 더 세게 맞은 겁니다. 자,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인상 공포가 끝나면 비트가 증시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자, 브루킹스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앤 게 2013년처럼 금리를 흔드는 그런 충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피넥스는 68.5K에서 72K를 강한 그럼 저항으로 아직 시험 안 한 54K를 더 깊은 바닥으로 지목을 하면서 새 총매가 없으면 비트가 60K에서 70K에 갇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 지금 결제 영토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데 토큰 수요는 따로 노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아프리카 최대 핀테크 플러터 웨이브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34개국 결제망에 RLUSD와 XRP 원장을 심었다는 거. 자, 분명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다만 실제 결제는 지금 XRP가 아니라 안정적인 RLUSD로 가고 XRP는 기술 통로 역할에 머물러서 토큰 직접 수요로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호재가 강해도 거시가 약하면 흔들린다라는 건데 어제 비트가 2주 최저 62K까지 빠졌는데
매파 연준이 완화 기대를 꺾고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없애면서 증시 그리고 금보다 더 크게 밀린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분기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가라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 자체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보다 지금 시장에 어떤 내용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차트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호재가 나와도 어떤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고 어떤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잊혀지기도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호재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호재를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도 차트만 보지 않고 거시 흐름만 보지도 않고, 자, 거래량 그리고 시장 자금, 실제 뉴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어져 있는 이런 더블 크로스까지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대부분 사람들은 움직인 뒤에 이유를 찾는데, 실제로 시장은 움직이기 전에 조금씩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월드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더블 크로스도 결국 그런 신호들을 찾기 위한 기준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맞추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 하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계좌 흐름을 바꾸는 건 종목 하나보다 시장을 보는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단순히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만약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어떤 더블 크로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차트키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기준들과 현재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차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